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일면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모시는 분인데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바랩스의 강승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서울경제TV에는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문을 열어주실까요? 일단 2024년도가 이제 6월달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투자를 할 때. 그래서 한번 상반기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어느 포인트로 시장을 봐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반적으로 리뷰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 우선은 오늘 주제부터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미리 보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4년 하반기 증시는 어떻게 좀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일단 하반기를 전망하기 전에 상반기에 빨리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러면 그 추세가 연결될 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식 시장을 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19%, 그다음에 니케이도 19%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S&P도 15%, 근데 이제 코스피는 4.41%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이제 뭐 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상반기에만 156%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 있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52.88%가 상승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론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이제 투자하신 모든 분들이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에선 수익을 다 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주식에서는 버신 분도 있고 이제 뭐 손실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되게 돈 벌기 어렵다. 미국 주식은 대략적으로 그냥 사가지고 있으면 버는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할 때 두 가지가 달라요.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은 그냥 원화로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이제 달러 기준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국제 투자를 하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밑에 보시는 차트처럼 이익이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상반기에 4%가 올랐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2.52%가 손실을 봤어요. 왜냐하면 환율에서 손실을 봤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18%라고 상승을 19%라고 상승을 얘기를 했었지만 실제로 엔화도 약세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익은 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자금들이 미국으로 쏠려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통화도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환율이 너무 약세가 되거나 강세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우리가 원화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보시면은 엔화 얘기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엔화가 상반기에만 거의 14.2%, 이제 15%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엔화를 그러니까 매도를 했다면 실질적으로 15%의 수익이 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환도 투자의 수단으로서 이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반기 동안에 이제 금리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금리 이제 내릴 거야 하면서 TMF라거나 TLT 같은 이제 미국 국채 ETF들을 많이 샀거든요, 개인들이. 근데 손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 버렸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리고 이제 유가나 그다음에 구리 이런 이제 커머디티들 상품들 가격이 다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저런 커머디티 가격도 안 잡히고 이러니까 금리 인하가 계속 미뤄지는 그런 느낌들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도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반기를 딱 한 줄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AI 독주, 네.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가 지연됐고 그다음에 달러가 강세가 됐다. 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 세 가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미국 주식시장이 똑같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쪽 리뷰를 보시면은 상반기 쪽 리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이 지금 제가 계속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오히려 내려갔어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성장을 계속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들이 소비하는 부분들도 소비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고용시장,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고용시장 이게 실업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
그 상황도 보시면은 추세로 보면은 실제로 실업률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고 고용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오히려 고용은 더 좋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왜 좋은 거지? 실업률하고 이제 고용은 반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같이 움직이니까 그게 이제 결국 이민 정책에서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고용하는 부분들이 정부 고용을 조절을 하는 거죠. 실업률이 너무 낮아지면 정부 고용을 줄이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부 고용을 늘리고 하면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당 임금 상승률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지금이랑 비슷한 추세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I 부분에 대한 독주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어느 정도 약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가 계속적으로 이제 언제 시작할 거냐, 지금 이제 9월에 할 거냐, 뭐 11월에 할 거냐, 12월에 할 거냐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미국 선거, 트럼프가 지금 이제 되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갑자기. 그래서 네. 이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 네 가지 정도의 요인으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독주 부분이 있는데요. 엔비디아 부분이 계속 오를 거냐. 근데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은 엔비디아가 못 가고 대신에 테슬라가 갔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선 상반기의 흐름을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장으로 넘어가는 이유도 환율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요.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독주와 금리, 추가적으로 하반기에는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대선에서 되는 분위기라고 지금 분위기 확 바뀐 것 살짝, 같아요. 네, 바뀐 것 TV 토론 이후에. 같은데, 네, TV 토론 이후에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근데 금리 상황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된다는 이유로 일단 관세 이슈랑 그 다음에 이민 부분 두 가지를 이슈를 삼아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거다. 그러면서 금리가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바이든이 이제 뭐 바뀔 거다. 대선 후보가 네. 바뀔 거다는 이제 루머까지 돌았고 그게 또 루머가 아니다. 부인하는 기사까지 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기본적으로는 경제 데이터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일단 파월 의장이 계속 얘기할 때 데이터 드리븐으로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앞에서 보셨던 실업률 부분, 그다음에 경기 부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부분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결국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대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말씀하신 부분 조금 더 집중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으로 그럼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정말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좀 묘하게 발을 빼는 것 같았어요. 9월 금리 인하, 사실 11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9월에는 그 누가 되더라도 한 차례는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12월에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이미 트럼프가 된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반기 전망을 보시면 미국 고용 시장은 앞에서 보여드렸듯이 전반적으로 계속 둔화가 되고 있어요. 둔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둔화가 되고 있는 게 보이고 그리고 하지만 AI만 지금 계속 좋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테슬라나 이번 주 같은 경우 테슬라가 오른 부분들도 결국 전기차 부분이 다시 올라와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미국 경기가 계속 좋아져서 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어느 섹터 부분, 이제 AI나 전기차나 이쪽에만 몰려 있기 때문에 하반기 쪽으로 갔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확인되지 않는 한은 쉽게 금리 인하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거 끝나고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12월 달에 보고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11월 달은 그 기간이 FOMC 기간이 선거 결과가 나오자마자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9월보다는 오히려 12월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반기 우리 시장을 좌우할 열세로 수급 역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상방을 좌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그렇게 수급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지, 그 수급이 AI, 빅테크 쪽으로 또 계속해서 이어질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글로벌하게 보면은 보통 이제 외국인 수급을 저희가 얘기할 때 뭐 외국인이 코스닥을 샀다, 코스피를 샀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한국을 사면은 일본을 팔거나, 네, 일본을 사면은 한국을 팔거나 이런 둘 일을 다 가지는 경우는 없네요. 별로, 그러니까 주식 매매를 하는 경우 중에는 이제 뭐 주식형 펀드들 이런 펀드들은 분명히 한쪽만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나라별로 비중을 조절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들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시장에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한 나라를 살면 한 나라를 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볼 때 원화, 엔화도 같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봐야 되고요. 세 개 나라는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보실 때는 당연히 일본인 엔화나 원화, 그다음에 그 부분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도 당연히 조절이 될 거고, 제가 볼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달러 약세로 돌지 않으면 외국인이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에서 가야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IT 주식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테슬라가 잘 돼야 또 2차 전지가 잘 돼서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달러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환율 1,400원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사실 1,400원이라는 말 자체가 수출 실적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되고, 외국인 수급이 이탈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 만큼 어느 쪽에서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어느 쪽에서 좀 더 긴장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실까요? 솔직히 1,400원이면 IMF 분위기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희가 체감하고 있는 거는 IMF 상황도 아니고 네. 그렇게 막 위기 상황 같은 느낌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요.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건 지금 그때와 지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때는 외국인 말고는 이제 수급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출 수입이 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실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자기네 있으니까요. 나라에 지어라. 그 얘기는 수출해서 받을 돈을 한국으로 가져 들어와서 환전을 안 하고 미국에다 그냥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달러에선 수급이 나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개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제 외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달러가 이제는 1,400원이 간다고 한들 이걸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엔달러가 이제 뭐 160에 넘어갔을 때 161이거든요. 그럼 이제 170, 180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엔달러가 170, 180이 갔는데 우리나라가 1,400원 밑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원달러만 볼 것이 아니라 꼭 엔달러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은 달러 강세는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달러 강세는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엔화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라는 조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 대표님께서 꼽아주실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조금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AI 섹터랑 그다음에 전기차 섹터를 봐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전기차라고 하면 결국 2차 전지 부분이 우리나라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섹터를 봐야 되고, 그러면서 AI 관련해서는 AGI, 그러니까 이제 초인공지능, 초강력한 인공지능을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수급 부분들이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딱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전기차 둔화 그리고 2차 전지 캐즘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전기차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은 테슬라 부분이 분명히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원래는 많이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일주일 동안 굉장히 많이 다시 이틀 리바운드를 사이 했고요. 엄청 올랐어요. 네, 거의. 그래서 그 부분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꼭 전기차만 있는 건지 아니면 인공지능까지 포함된 건지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보고서 2차 전지 부분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